아예 소리까지 잡혔습니다. 다급하게 마티치하고 프레드를 부르더니 둘이 스위치를 하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움직임에 너무 휘둘리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란 거예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맨유에게 3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챔스 진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경기를 앞두고 랑닉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을 콕 집어서 얘네 둘을 막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유의 손흥민에 대한 대처가 어땠는지와 토트넘이 어째서 패배했는지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손흥민 막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선수가 바로 이 두 명의 중미였어요. 특히 오른쪽에 나온 마티치가 손흥민을 막는 데에 있어 중요했는데요. 손흥민의 위치에 따라 마티치가 같이 움직이면서 손흥민이 침투하거나 연계하는 것을 막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손흥민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쭉 내려가서 거의 센터백 라인과 같이 선 것처럼 보일 정도죠. 이건 손흥민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곤 했었어요. 지난 경기 리뷰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은 좌측에서 볼이 돌고 있을 때 이렇게 후방까지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가담하곤 하는데요. 이때 마티치가 함께 올라오면서 손흥민이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땐 프레드가 상대적으로 아래에 위치하면서 혹여나 여기가 뚫렸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날 맨유가 전체적인 수비 라인 자체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손흥민을 잡아줄 수 있을 때에는 마티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마크는 마티치가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손흥민을 활용한 토트넘의 공격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토트넘 기준 우측에서 볼을 잡으니까 쿨루셉이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벤탄쿠르와 함께 프레드에게 2대1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프레드가 쿨루셉에게 붙으면 벤탄쿠르에게 패스길이 나오게 되겠죠. 좋은 움직임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벤탄쿠르가 볼을 잡고 전진할 수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티치는 일단 자신의 마크맨인 손흥민에게 붙어 있어요. 근데 마티치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침투할 때 이걸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기동력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로메로는 볼을 직접 좀 끌고 오다가 냅다 손흥민 앞쪽으로 롱패스를 보내버렸는데요. 바란과 달로스 사이 본래 마티치가 맡고 있던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침투하는 걸 잘 봤기 때문입니다. 마티치는 볼을 갖고 있는 상대를 마크하는 것은 여전히 괜찮지만 이렇게 볼이 없는 상황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막아내긴 힘든 선수예요. 어쩌면 마티치는 벤탄쿠르에게 볼이 투입됐을 때를 함께 견제하기 위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침투를 허용했으니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상으로 포그바가 얘를 견제할 수도 있긴 했거든요. 이 공격은 월드클래스 센터백인 바란이 열심히 쫓아와서 무산되긴 했지만 토트넘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평할 법했습니다. 손흥민이 바란과 달롯을 끌고 왔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뛰는 케인과 레길론을 막아줄 선수가 없었거든요. 맨유 입장에선 꽤나 가슴이 철렁했을 순간이었어요. 다만 토트넘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이런 식의 약점을 활용하는 그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랑닉 감독도 이런 문제를 빠르게 인식한 것 같더군요. 전반 26분 40초경에 나온 이 장면을 보시면 아주 명확한데요. 아예 소리까지 잡혔습니다. 다급하게 마티치하고 프레드를 부르더니 둘이 스위치를 하라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움직임에 너무 휘둘리니까 서로 자리를 바꾸란 거예요. 랑닉 감독이 여러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주 빠른 감독이란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프레드가 손흥민이 있는 맨유 기준 우측으로 가게 됐어요. 마티치에 비하자면 기동력이 훨씬 좋은 프레드가 손흥민을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전만큼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에 휘둘리는 것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우측에선 쿨루셉과 케인을 통한 전개가 조금 살아나게 됐는데 맨유 입장에선 손흥민에게 휘둘리는 것보단 이게 더 낫긴 했어요. 다만 이날 토트넘은 어쨌든 2골을 넣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패배한 이유는 3골을 먹었기 때문이죠. 토트넘 수비에서의 문제점은 상당히 명확했어요. 지금은 바란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토트넘이 당장 뭔가 위험할 그림은 아닙니다. 먼저 볼이 있는 쪽인 여기를 보시면 벤 데이비스가 프레드, 손흥민이 달롯을 마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바란이 측면에 넓게 벌린 래쉬포드에게 볼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길론이 측면으로 벌리기 시작했고 프레드와 달롯이 모두 데이비스와 레길론 사이의 공간을 노리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정석적인 움직임이었고 토트넘이 대응하기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마크맨들이 붙어주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프레드가 그대로 침투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비스로부터 팍 하고 떨어졌습니다. 반면 달롯은 그대로 침투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손흥민도 거의 센터백 라인까지 같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럼 프레드는 왜 침투를 멈추고 갑자기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이건 호이비에르가 앞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중원에 둘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활용할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럼 호이비는 왜 앞으로 튀어나갔을까요? 그건 바란이 볼을 주변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직접 볼을 몰고 전진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달롯을 막느라 뒤로 물러난 이상 바란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선수는 호이비 외엔 딱히 없었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땐 호이비가 바란의 패스를 끊어주리라 기대할 법했는데요. 하지만 프레드가 본래 있던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팍 하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없는 호이비 입장에선 패스길을 끊는 루트로 압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에게 향하는 이 패스를 막아주질 못했고 토트넘은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에 이 공간을 프레드에게 내주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벤탄쿠르가 프레드에게 재빨리 붙어왔지만 프레드가 옆에 있던 호날두에게 볼을 넘기는 것까진 막지 못했고 여기에서 호날두가 그대로 중거리 슛을 날리면서 득점에 성공했어요. 호날두의 슈팅이 빛나는 장면이긴 했지만 수비 숫자가 충분히 많음에도 저 정도 거리에서 이만큼의 공간을 허용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솔직히 다이어가 재빨리 호날두에게 붙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프레드가 그 뒤로 침투하려고 했기 때문에 쉬운 판단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붙는 걸 보자면 여기에서 데이비스가 프레드에게 붙지 않았다는 점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롯의 마크맨은 손흥민, 프레드의 마크맨은 데이비스였어요. 데이비스가 손짓을 하고 있는데 손짓을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서 직접 붙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설령 자기가 비운 공간으로 달롯이 침투하더라도 손흥민이 대신해서 막아줄 수 있는 위치였고 다이어의 커버까지도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3백의 센터백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첼시의 류디거 같은 선수가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류디거였다면 이렇게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마크맨이 빠졌을 때 냅다 앞으로 달려가서 방해를 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데이비스는 그렇지 못했고 수비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공간들 중 하나인 이 사이 공간을 쉽게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리뷰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했어요. 에버튼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경기임에도 중앙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스에 이 사이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준다는 점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메뉴전에서 이 부분이 개선되질 못했고 그대로 실점을 내주게 됐어요. 이런 그림은 실점 장면만 그랬던 게 아니라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은 프레드가 볼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호이비가 이걸 저지하려고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걸 끊지 못했고 포그바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벤탄쿠르가 그보다 뒤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포그바가 빙글 돌면서 벤탄쿠르를 쉽게 벗겨냈어요. 그리고 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슈팅까지 할 수 있었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롯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달롯이 볼을 몰고 오니까 이번에도 호이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호이비가 나오니까 또 순간적으로 이 공간이 열렸어요. 달롯 입장에선 선택하기가 너무 쉬웠죠. 어마어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프레드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이번엔 손흥민이 달려와서 가담했지만 이미 프레드가 완전히 등을 진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달려오는 손흥민이 뭘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뒤에서 잘못 걸었다가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만 내주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프레드와 호날두가 이 위험한 공간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저지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측면에 빠진 산초에게 연결이 되면서 또 한 번 슈팅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추가적인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뿐이지 슈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죄다 실점 장면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건 토트넘이 앞으로의 경기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도 치명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지만 이번 경기에선 아예 주제로 삼아도 될 수준으로 크게 드러났네요. 남은 경기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